조금 좀 그냥 평범하게 한국 전쟁과 한미 동맹이라고 써왔습니다. 이게 제가 그 학교에서 국제정치학 가르칠 때 그리고 또 전쟁론 가르칠 때 저는 수십 번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한국 전쟁을 3시간씩 놓습니다. 무조건 전쟁론이라든가 한국 국제정치 할 때 3시간을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한 150장 정도 되는데 오늘 15분 동안에 이제 이것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자로 치면 두 그룹입니다. 하나는 역사학자고 하나는 정치학자인데 미국에서 한국 전쟁 공부하는 사람이 95%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전쟁 공부하는 사람 중에 정치학자가 더 많습니다. 두 학문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역사학자들은 한국 전쟁은 다른 전쟁들과 이점이 다르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정치학자들은 한국 전쟁은 다른 전쟁들과 이점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점이 차이가 나는데 오늘 저 강경훈 박사님하고 저하고도 그런 차이가 약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전쟁 전 세계에 전쟁이 몇 개 있었느냐를 어느 학자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전쟁이 지금 한 15,000개 됩니다. 인간 역사인데 15,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죽은 숫자로 쳤을 때 한국 전쟁이 7번째로 큰 전쟁입니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큰 전쟁이에요. 1등이 2차 대전, 2등이 1차 대전, 3등이 나폴레옹 전쟁 등등 해가지고 세계 7대 전쟁이 이 좁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인구 3천만일 때 300만 죽었습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나 죽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지금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그보다 훨씬 작은 사건에만 우리나라가 지금 매달려 있다는 그 사실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 그리고 더군다나 이념이 원인이 된 전쟁, 사실 쪽팔리는 전쟁입니다. 이념. 그리고 더 쪽팔리는 것은 같은 동족끼리 싸운 전쟁이라는 이런 면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전쟁인데 그리고 아직 이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전쟁입니다. 한국전쟁, 조선전쟁, 6.25 사변, 6.25 동란, 6.25 전란, 조국해방전쟁, 자유수호전쟁, 영어로는 코리아노인데 틀린 말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싸운 사람 중에서 인종적으로 제일 많은 중국 사람입니다. 130만 와서 싸웠으니까. 그리고 20개국 사람이 싸웠습니다. 유엔에 참지 16개국을 가지고. 그래서 코리아노, 이거는 잘못된 이름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 여당에서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종전선언, 무슨 전쟁을 종전하겠다는 겁니까?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은 종전선언을 우리가 할지 몰라도 북한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조국해방하려고 일으켰는데 할아버지 때 실패하고 아들도 몇십 년 동안 못했고 이제 손자가 그 조국해방전쟁을 완성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 전쟁 종전하라고 그러는데 김영환한테 물어보세요. 종전할 건지. 이런 그 무슨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기원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엉터리들이 많아요. 서양에도 엉터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학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김학준 교수님이 한국전쟁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거의 제일 먼저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1965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 15년 됐을 때까지 한국전쟁에 관한 글이 1만 건이 넘는데 1만 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국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것은 500 내지 800여 편 정도밖에 안 된다. 만분에. 월남전쟁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할 때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월남전에 관한 책이 10,000권이 넘는데 쓸만한 책은 100권도 안 된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역사, 진짜 역사가 나오는데 가짜가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를 찾는 그 일에 우리 그 의원님이 발벗고 나섰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 말이죠. 누가 전쟁을 시작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데 전범을 찾아내는 겁니다.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범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전범인데 용서해주겠다. 그러고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범은 밝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습니다. 우물에 빠져서 죽고 이게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6.25 때. 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이 전쟁을 할 때 말이죠. 전쟁터에 있는 소총수가 자유민주주의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등병이 지금 죽을 듯 말고 총 쏘는데 너는 왜 총 쏘니? 자유를 위해서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모든 병사들은 fight for his bodies. body라는 게 이제 아주 소꿉장난 친구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철수가 죽었어요. 저것들이 내 친구를 죽여. 그 분노심으로 전쟁하는데 한국 전쟁은 말이죠. 와서 보니까 자기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 죄 없는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분노심 때문에 한국 전쟁이 저렇게 잔인해진 겁니다. 그래서 300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6.25 이전 상태에서 끝났는데 정전 휴전일 때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 소재가 누구냐? 우리가 다 알죠. 김일성이라는 거. 그거를 밝히고서 종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바로 그래서 정치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이 포커스 중에 하나가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우스갯소리 한번 하는 말이죠. 학생들이 누가 전쟁을 일으켰어? 북침이야 남침이야 그랬더니 북침이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하여간 어이가 없어서 설명을 해줬더니 교수님 그러니까 북침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북한이 침략했다. 북한이 침략해서 북침이래요.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이 있는데 이거 시간 급하니까 그냥 제끼겠습니다. 두학파 전통주의자와 수령주의자. 전통주의자는 우리가 6.25 나고 얼마 됐을 때라고 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강규 교수님이 얘기했고 이해를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 그 모든 비행기 탱크가 다 소련제인데 소련이 없었으면 북한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서 하겠다고 조른 거는 김정은이고 그리고 허가를 받고 했다는 것을 이제 역사가 지난 다음에 다 밝혀진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쟁용으로 망쳐놓은 장본인 중에 하나가 브루스 펌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글도 모르는 친구인데 전쟁이 남침이 확실해지니까 야 그게 무슨 남침 북침이 중요하냐 민족 해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혁명을 먼저 일으킨 놈이 잘못이냐 혁명은 정말 고생하는 민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먼저 일으킨 잘못이야 그래가지고 전쟁의 체계 소재를 망가뜨리는 개 같은 책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중에 한국 와가지고 발표할 때 어느 교수님이 당신 한글 읽을 줄 아느냐 했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국 여자랑 결혼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 최근에 쓴 책은 무지하게 또 우파예요. 저는 세상 알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이 이제 전쟁의 원흉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대로 스탈린이가 전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별의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또는 모택동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맞아 죽으라고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 다 있는데 이건 뭐 다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애처슨 라인을 근 다음에 한국에다 빈 칸을 만들어가지고 야 너 이거 와봐 미국이 패야 되는데 그냥 못 패니까 빈칸을 만들어주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침략 유도 소리입니다. 컨테인먼트 라인이죠. 미국이 너 일본 건드리면 내가 못 참아라고 한 얘기입니다. 일본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하의 라인을 근 것이지 너 한국 가져가는 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오류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첸지안이라는 학자 중국의 미국 학자가 쓴 책인데 모택동도 생각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한국 전쟁에 애초부터 개입하였다라는 그는 하나의 학설입니다. 좀 넘어가고 그래서 좌파들은 말이죠. 남침이 거의 굳어지니까 소를 망한다며 아까 김영삼 대통령한테 일친이 문서 다 넘겼다고 그랬죠. 또 외교안보연구원에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남침이 100% 확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때 이론을 또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국제전이 아니야. 이게 혁명이야. 민족 해방이야. 근데 먼저 일으킨 게 무슨 잘못이야. 라는 식으로 또 물타기를 하고 그 물타기가 지금 한국의 학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이제 한국 전쟁이 역사의 우연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전쟁이 났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이 전쟁을 막으러 오게 된 결정이 그 스토리가 상당히 극적입니다. 미국은 6월 24일이었어요. 한국 6월 25일 아침에 6월 24일 토요일.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고향집에 가서 밤 한 9시 무렵에 책 읽다가 자려고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애치슨 장관이 전화를 건 겁니다. 각각 큰일 났습니다. 38선 전체에서 공산당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애치슨 장관한테 그럼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도 오고 밤 9시인데 애치슨 장관이 이 늦은 시간에 비도 오는데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갑지경은 미국 국민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직 확실하지 못한 것이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주무십시오. 트루먼 대통령이 내가 잠을 자고 있다고 거북이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주게. 한국하고 미국의 시간대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그냥 일사천리로 이거 공산당 놈들이 침략전쟁이 일으킨 것이죠. 이거 가서 막아야 되죠. 부대 버려야 되겠죠. 일사천리로 트루먼 대통령이 이해하고 나머지들은 다 그렇소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전쟁 시작하고 한 2달 됐을 때 미군이 벌써 수십만 한국에 와 있을 때 미국 기자들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포기한 나라인데 1949년 6월 30일 날 주한미군 다 뺐습니다. 포기한 나라인데 어떻게 2달 만에 이렇게 가서 몇십만이 싸우는 일이 있으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에피소드를 보고서 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고 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기억하면 자기가 애치슨 장관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읽고 있던 책이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터졌다라는 역사의 교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국 전쟁은 작은 전쟁이에요. 스탈린도 한국 중요하지 않고 미국도 중요하지 않은데 스탈린이 트루먼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러면 잘 대학을 하나?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바보같이 하면 독일을 때렸을 것이다. 독일을 때리면 3차 대전이니까. 그래서 뭐 작은 전쟁, 큰 전쟁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빌리그리안 목사라는 분이 그 미국 대통령하고 무지하게 몇십 년 동안 친한 사람인데 전쟁 나는 날 정보를 쳤더라고요. 트루먼한테. 그 정보분이 기가 막힙니다. 수백만의 미국 기독교인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 지혜를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공산당들한테 지금 맞짱을 뜨세요. 수많은 모 크리스천스 인 서드 코리아 퍼 캐피타 데네리파트 오브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많습니다. 이승만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입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We cannot let them down. 그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쓰러지도록 우리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저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결정, 지금 그 트루먼 대통령의 한국전쟁 참여 결정은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결정인데 독재국가나 민주국가나 위기 시에는 결정 구조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국가라도 대통령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조금 의외의 그런 그 한국전쟁 설명하는 건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하고 있던 거 유엔군 또는 유엔군 사령부라는 건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엔이 생긴 이래 유엔군 사령부가 생긴 건 한국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여기 유엔군 사령관 지금 미국 대장이고 부사령관이 캐나다군 중장이죠. 이런 경우는 지구 역사에서 첫 번째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만들어졌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나라가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소련이 결석했습니다. 4나라가 가는데 미국이 다 찬성한 거로 치고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 지금도 저거는 국적으로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소련이 창피해서 보다가 자기가 전력을 느끼고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소련이 창피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대만이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야 중공이 돼야 되지. 그래갖고 소련은 중공으로 대만을 바꿔주기 전에는 나는 거기 참석 안 해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 안전보장이사회로 끌고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했던데 쏘는 놈들이 이번에 나올까? 혹시 나와서 비토하는 거 아니야? 그냥 미국이 안 나왔는데 차정한 거를 촉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소련이 죽어라 나가서 웬만한 거 다 비토하는 그런 그 원칙이 된 겁니다. 정확한 건 정확하게 알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 6월 30일 날 한국에 왔죠. 예, 6월 30일 날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6.25 때 말이죠. 미군하고 북한군하고 갖고 있는 총이 같았습니다. 갖고 있는 총이 같았어요. 미군이 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 일본 국도 타고 내려가다 보면 오산 지난 다음에 중미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7월 5일 날 첫 번째 전투가 붙었는데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7시간 전투를 했는데 미군이 150명 정사에 30명 실종입니다. 180명이 죽은 거예요. 300 몇십 명, 절반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미국은 북한군하고 지금 다시 거기서 붙으면 10명도 안 죽습니다. 북한군 전멸하고. 그게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중공군하고 미군하고 싸웠을 때도 저쪽 환경도에서 미군 엄청 죽었습니다. 지금 다시 붙으면 저는 미군은 거의 안 죽고 중공군은 전멸할 거라고 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의 근접해다 아닙니다.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3분 초과됐습니다. 벌써요? 네. 그러면 2분에 끝내겠습니다. 동맹이 뭡니까? 동맹. 동맹은 말이죠. 친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한미동맹은 북한, 소련,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공통의 적이 있기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의 동맹이 망가졌죠. 구조가 망가졌습니다. 구조가 망가진 것은 뭐냐면 한국이 북한을 적으로 안 봐요.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보는데 누구든 상대방을 적으로 보자면 동맹은 있는 것 어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맹은 친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것이다. 바로 그리고 최근에 한마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선택한다. 균형자를 한다. 그거 균형자 정발을 하고 싶으면 한미동맹을 없애고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법적인 약속 아니에요. 내가 미국 분들겠다는. 근데 한미동맹이 있는데 어떻게 균형제를 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나 언론이 노무현의 균형제로를 깨는데 잘못 깨더라고요. 야, 힘도 없는 나라가 무슨 균형제야? 아닙니다. 균형제는 힘도 없는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게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하고도 동맹이 아닌 나라가 하는 것이 균형제입니다. 바로 이런 원천적인 것을 우리가 에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정경희 의원님이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15분만 주지 마시고 150분 주십시오. 그건 다 설득을 해요.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남정호